제가 노래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완전 코미디 아니야. 무대 뒤편 비좁은 공간에서 학생들의 비웃음이 수정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손끝부터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최악의 날이었죠. 평생을 피해왔던 바로 그 순간이 불과 몇 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전교생이 지켜보는 강당 무대에 홀로 올라 노래해야 하는 그 찰나 말이죠. 하지만 가장 황당한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정은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함보다는 차라리 투명인간에 가까웠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도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수정 역시 그 편이 마음 놓였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이후로 수정에게 사람들 앞에서의 발성은 고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더더욱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어머니는 생전의 가수였습니다. 비록 빛을 보진 못했어도 수정에겐 세상 가장 고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노래를 한다는 건 수정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습관이 하나 있었죠.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질 때면 수정은 이어폰 너머로 엄마가 즐겨 부르시던 팝송을 아주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입술만 겨우 달싹이는 수준으로 말이죠. 그것만이 엄마와 이어져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오직 할머니만이 그녀의 작은 비밀을 알고 계셨죠. 내 목소리는 꼭 내 엄마를 닮았구나. 가끔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수정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쩌다 이 끔찍한 무대 위에 서게 된 걸까요? 일주일 전 수정은 학교 게시판에 붙은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봄축제 장기자랑 오프닝 공연 이수정.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신청은커녕 누구에게 내색한 적조차 없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꿀바른 독 같은 목소리가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머 수정아, 정말 대단하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추천하셨다며 우린 정말 기대하고 있어. 바로 애슐리와 그녀의 패거리들이었죠. 평소 수정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정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교장과 그들이 함께 계획한 치밀하고 완벽한 함정임을 말입니다. 조용한 동양인 학생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계략이었죠. 어째서 그들이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지 수정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저 그녀의 과묵함이 혹은 누구에게도 대항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들 눈에는 만만한 약점으로 비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사 숙녀, 여러분 드디어 오프닝 무대를 공개합니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사회자의 목소리에 수정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순간 수정은 주머니, 속에 든 작은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아침 할머니께서 쥐어주신 낡고 해진 엄마의 스카프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을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 대신 마음 가장 깊은 심연에서 다른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이 구석까지 내몬 이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더는 숨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뜨거운 갈망이었습니다. 그 찰나 수정은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만은 엄마가 남겨주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건만 수정은 알지 못했다. 바로 오늘 그 무대에서 벌어질 일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학교는 수정에게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독처럼 퍼지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야, 오늘 리허설 한다며 그 이수정이 오프닝이라고. 쟤 노래하는 꼴 본 사람 있어. 교장 선생님 제정신인가 쟤를 첫 무대에 쓰다니. 그 말에 수정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도 상황은 같았죠. 등 뒤로 날아와 날카롭게 박히는 시선들. 사실 수정 스스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모두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저 엄마처럼 노래하고 싶었을 뿐인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과서의 글자들은 의미 없이 흩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끓어오르며 목구멍을 막아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었을까 혹은 분노였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수정은 늘 그랬듯 가장 구석진 곳에 홀로 자리를 잡았어요. 유난히 더 깊은 고독이 느껴졌죠.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서윤지 같은 반에서 유일하게 가끔 대화를 나누던 아이. 어쩌면 유일한 친구. 수정아. 윤지가 주저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요. 정말로 무대에 설 거야. 수정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대단하다.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애들 말이 요즘 너무 심해서. 수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도 예전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걸.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수정 자신도 문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엄마를 생각하면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수정은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담한 2층 집의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부터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수정이 일찍 왔구나. 할머니는 늘 그렇듯 따스한 미소로 반겨주셨지만 이내 수정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힘든 일 있었니? 수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말없이 수정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왜 그러니 아가? 모두가 저를 비웃어요. 제가 노래할 거라곤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할머니는 잠시 손녀의 얼굴을 말없이 들여다보시더니 이윽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이내 돌아온 할머니의 손에는 낡고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정은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주 소중하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연분홍빛의 실크 스카프 한 장이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네 엄마가 마지막 무대에서 목에 둘렀던 스카프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묵혀두었지. 그런데 수정아 이 이야기를 들어보렴. 할머니는 스카프를 부드럽게 펼치시며 나지막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 엄마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두려워했단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고 무서운 일인지. 하지만 내 엄마는 그때마다 이 스카프를 두르며 용기를 냈지. 수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럴까요? 그 순간 할머니는 수정의 손을 감싸주며 속삭였죠. 넌 네 엄마의 목소리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심지어 나의 엄마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가졌지. 그 한마디가 수정의 심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했지. 노래는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그러니 네 진심을 다해 부른다면 듣는 사람도 분명히 느낄 거란다. 할머니는 수정의 손에 스카프를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무대에서 네가 정 원한다면 이걸 하고 가거라. 엄마가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을 게다. 그날 밤 수정은 제 방에서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이어폰 없이
엄마의 노래를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연 채 밤하늘을 보며 부른 노래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수정의 진정한 첫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리허설에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튿날 학교 강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리허설 때문에 모인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텅 빈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대 조명은 켜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정은 강당 뒤편에서 그저 그 풍경을 지켜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죠. 가방 안에는 할머니께서 주신 엄마의 스카프가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는 거야. 오늘만. 되뇌이며 수정은 천천히 강당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앞에 있던 교장이 수정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아, 우리의 특별한 오프닝 가수가 오셨군. 교장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가시 돋친 구석이 있었죠. 친절을 가장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악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 몇몇이 킥킥대며 수정을 쳐다봤고 그 비웃음 섞인 시선이 수정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 이수정 학생 어서 무대로 올라와 보지. 교장이 손짓하며 재촉했습니다. 수정은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내 조심스레 목에 둘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죠. 넌 네 엄마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그 말을 되새기며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강당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무대 한가운데 서자 조명이 그녀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아래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 교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저 잠시만요.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주는 없는 건가요? 그 순간 교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이런 미안하게 됐군. 리허설이니만큼 반주 없이 해보는 게 좋겠어. 오롯이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증명해 봐야 하니까. 그 순간 수정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반주도 없이 노래를 해야 한다니. 그때 강당 뒤편에서 서윤지가 근심 어린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힘내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수정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은 두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가 부드럽게 나부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오직 엄마를 위한 노래라고, 바로 자신을 위한 노래라는 걸. 첫 음절이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맑고 투명한 그 목소리가 강당의 공기를 흔들며 퍼져나갔죠. 시작은 떨렸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던 팝송 수정은 그 멜로디에 온 마음을 실어 보냈죠. 노래가 깊어질수록 강당을 채우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웃던 학생들마저 점차 숨을 죽였어요. 수정이의 음성엔 사람을 끄는 특별한 힘이 있었죠. 그 힘은 바로 진심이었죠. 노래가 멋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어요. 흠 나쁘진 않군. 하지만 실전은 전혀 다른 얘기지. 관객 앞에선 어찌 될지. 그 말에 다시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수정이는 이제 더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래에 담긴 진심의 무게를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죠. 무대를 내려오는 수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윤지가 달려와 다가와 속삭였죠. 수정아 진짜 최고였어. 온몸에 소름 돋았어. 고마워 윤지야. 그날 밤 수정은 할머니께 리허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강아지 잘했구나. 할머니는 수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히 말하셨어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될 테니. 그날 밤 수정은 창을 열고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목소리로. 밤바람이 그 멜로디를 머나먼 곳까지 실어 나르는 듯했죠. 하지만 수정은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진짜 무대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 외 당일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수정은 새벽 5시부터 눈을 떠 가만히 천장만 응시했죠. 창문 틈으로 여명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바로 오늘이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거울 앞에 선 수정은 문득 제 모습이 생경했어요. 어느새인가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 전만 해도 그 눈엔 두려움만, 그 눈동자에 이제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결심이었을까요? 혹은 용기였을까요? 아침 식탁엔 평소보다 푸짐한 반찬이 올라와 있었죠. 수정아, 많이 먹어라. 오늘 기운 좀 써야 할 테니. 할머니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수정은 놓치지 않았죠. 할머니도 떨리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녀 무대인데 내가 안 떨리겠니? 할머니는 따스하게 웃으며 수정의 손을 힘주어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정아, 오늘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불러. 노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그 말에 수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편에 온기가 퍼지는 걸 느꼈죠. 학교에 도착한 수정이를 맞이한 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낯선 공기였습니다. 복되는 축제 포스터가 가득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정을 쳐다봤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표정이었으나 전처럼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죠. 리허설 때 수정의 목소리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제 걔 리허설에서 엄청났다며. 에이, 운이 좋아서 한번 터진 거겠지. 근데 교장 낯빛이 좀 묘했다더라. 수정은 그 수군거림을 뒤로 하고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죠. 평소 같았다면 주눅 들었겠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고요했어요. 오후의 강당은 발표회, 채비로 몹시 분주했습니다. 무대 위엔 찬란한 조명이 켜졌고 객석은 학생과 학부모들로 하나둘씩 메워지고 있었죠. 수정은 무대 뒤편의 작은 공간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채 엄마의 스카프를 두르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했죠. 엄마가 곁에 있어.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죠. 바로 교장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한 가수가 준비 중이군. 교장의 음성엔 여전히 얼음장 같은 냉소가 서려 있었어요. 오늘 아주 근사한 무대가 되겠어. 온 학교가 다 널 주목하고 있단다. 교장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이었죠. 물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 무대는 연습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니까. 수정은 거울 속 자신의 두 눈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죠. 교장의 독설이더는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정이 돌아보며 답했죠. 전 오늘 제 노래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걸로 좋게요. 교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경멸적인 미소를 띠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대기실에 정적이 흐르자 수정은 가만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윽고 무대 너머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발표회의 막을 열 첫 무대를 소개합니다. 이제 정말 코앞이었죠. 수정은 스카프 자락을 매만지며 마음으로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갈게요. 엄마가 주신 이 목소리로 세상에 제 노래를 들려줄게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지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요. 수정아, 힘내. 자그마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수정은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수정 학생의 무대입니다. 막이 오르기 시작했죠. 수정은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쉰 뒤 무대 정중앙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엔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의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고픈 간절함만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를 말이죠. 눈부신 조명이 이수정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수백 개의 눈동자가 무대 위 작은 소녀 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몇 초간은 숨이 멎을 듯 아찔했죠. 다리가 떨렸고 심장은 터져나갈 듯 요동쳤습니다. 객석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저 아이가 정말 첫 무대에서 노래라니 역시 무리였을까. 바로 그 순간 객석 한편에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잔잔한 미소로 수정이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 따스한 눈빛 하나만으로 모든 게 괜찮아졌죠. 엄마도 지켜보고 계시겠지. 할머니도 날 믿고 계셔. 수정이는 결심한 듯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에 감긴 엄마의 스카프가 무대 조명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불안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주위의 웅성거림도 비웃는 시선도 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녀를 지배했어요. 그래, 이 노래는 엄마와 나의 이야기다. 수정이는 지그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청아한 목소리는 무대를 가득 채우고 객석 끝까지 스며들었죠. 처음엔 여리고 부드럽게 시작되던 노래는 점차 감정을 실어 힘있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수정이의 목소리엔 무려 7년간 묻어둔 그리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 할머니께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을 짓눌렀던 이들에게까지도 전하고 싶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장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죠. 처음에 비웃으며 킥킥대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몇몇은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수정이를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애슐리와 그 패거리들마저도 더는 조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죠. 자신들도 모르는 새 수정이의 노래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이죠. 교장 선생님은 무대 옆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전개는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허나 가장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수정이 본인이었습니다. 노래하는 내내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라는 사실을요. 어머니께 물려받은 이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숙명임을 깨달은 겁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향하자 수정의 목소리엔 더욱 깊은 호소력이 더해졌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눈을 뜨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객석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선을 맞추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죠. 할머니의 두 뺨엔 어느덧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터져나오는 감격을 억누르고 계셨어요. 맨 앞줄의 윤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친구의 믿기지 않는 변화를 온몸으로 응원하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죠. 평소 수정이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교사들마저 경이로운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고음이 강당을 가득 메웠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그 누구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수정이는 노래의 여운 속에서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해냈어. 내가 정말 해냈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삽시간에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내 강당은 터질 듯한 박수갈채로 가득 찼죠. 브라보, 최고였어.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셨고 윤지는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외쳤습니다. 수정아, 네가 최고야. 그 말에 수정 역시 억누르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그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수정에게 관객들의 박수갈채는 좀처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강당에 있던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이 평범한 발표회가 아닌 한 소녀의 용기 있는 성장 서사였음을.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수정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무대 아래로 내려온 수정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꿈을 꾼 듯 몽롱한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쏟아졌던 그 열띤 박수와 환호가 정말 현실이었을까. 대기실 문을 열자마자 윤지가 달려와 수정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수정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너 정말 최고였어. 윤지의 눈시울은 여전히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낸 걸까? 수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해낸 걸 넘어섰지. 넌 무대의 주인공이었어. 모두가 넋을 잃고 봤다고.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평소 수정에게 말 한 번 걸지 않던 친구들까지 그곳에 있었죠.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어.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쏟아지는 칭찬과 축하 세례에 수정은 얼떨떨했죠. 이런 뜨거운 관심은 생전 처음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그녀가 가장 간절히 보고 싶었던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수정이.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수정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할머니는 조용히 수정에게 다가가 그녀를 힘껏 안아주셨습니다. 장하다, 내 강아지. 정말 잘했어. 할머니의 따스한 품에서 수정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다시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이걸 보셨을까요? 물론이지. 내 엄마도 하늘에서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돌아온 수정은 스마트폰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의 공연 영상이 벌써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학교라고 노래 듣고 울컥했어요. 천상의 목소리네요. 심지어 타 학교 학생들의 반응까지 보였죠.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건 그런 댓글들이 아니었습니다. 방에서 엄마의 스카프를 매만지며 수정은 조용히 마음으로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오늘 해냈어요. 엄마가 주신 목소리로 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날 밤 수정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공연 진짜 최고였어. 다음에도 노래해줘. 심지어 늘 수정을 못살게 굴던 애슐리와 그 패거리조차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이제 더는 예전처럼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가장 큰 변화는 교장실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수정 양실로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교장이 마지못해 웃음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의 숨은 보석을 찾아냈다며 칭찬하더군요. 수정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불렀을 뿐인걸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정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지역 청소년 음악제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보는 건 어떻겠니? 그 순간 수정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요, 어제 무대를 본 주최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단다. 너만의 특별한 무대를 꼭 보고 싶다면서 말이야. 집으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알리자 할머니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났어요. 그게 정말이니 우리 애기가, 네, 할머니, 아직도 꿈만 같아요. 할머니는 수정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노랫소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단다. 그게 네 엄마의 꿈이기도 했어. 그날 밤 수정이는 엄마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엄마가 남긴 흔적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노래는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란다. 진심을 담아 부르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는 법이야. 수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노래가 제게 왜 이토록 소중한 건지. 창문을 연히 서늘한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정이는 그 바람을 느끼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죠. 이제 더는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지는 걸 느끼며 수정이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무대가 그녀를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정이의 공연 영상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고생의 감동의 무대에 전교생을 울리다 한 학생의 용기가 빚어낸 기적의 순간. 조회수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정이의 평범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교문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고 책상 위엔 전국에서 온 팬레터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지역 음악제 측에선 메인 이벤트 무대를 꾸며달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현실인 거야? 윤지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정이는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며칠간 인터뷰와 준비로 정신없이 지내다 늦은 밤에야 집에 온 수정이는 소파에 기대 잠드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부르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뜨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언제 왔어? 방금요. 왜 이런 데서 주무세요? 아니다. 그냥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구나. 하지만 할머니의 안색은 평소보다 훨씬 헬쑥해 보였습니다. 수정이는 불현듯 가슴이 철렁했지만 음악제 준비 때문에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쉴 틈 없는 인터뷰와 리허설. 수정이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수정아, 혹시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복도에서 뵈었는데 안색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뇨. 그냥 좀 안 좋아 보이셔서요. 수정이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그날도 음악제 마지막 리허설 때문에 급히 나가봐야만 했어요. 나중에 여쭤봐야지 했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제를 이틀 앞둔 밤 연습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할머니, 늘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던 부엌에서 방해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방으로 올라가자 할머니가 침대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몹시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수정이가 애타게 부르자 할머니는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수정아, 내가 미안하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수정이는 곧장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수정이의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습니다. 내가 바쁘단 핑계로 할머니 아픈 것도 몰랐구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음악제와 인터뷰 같은 헛된 것들에 한눈 파느라
세상 가장 소중한 분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기력이 약해지신 겁니다. 며칠 푹 쉬시면 금방 회복하실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정이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는 할머니를 보자 모든 것이 부질없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정아,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단다. 내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엄마의 숨겨진 이야기를 말해주려는 게야. 수정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아가 네 어미가 왜 노래를 포기해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니? 수정이는 고개를 저었죠. 성공하지 못해서 포기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네 엄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단다. 너처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를 가졌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꿈에 다가설수록 음악 외에 다른 것들을 강요받기 시작했단다. 진짜 노래가 아닌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만들라고 말이다. 수정이는 숨을 죽였어요. 결국 한 제작자가 네 엄마에게 접근해 거짓 추문을 만들자고 했지. 그래야만 앨범이 팔리고 유명해진다면서. 그래서요, 내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지. 그런 식의 성공은 원치 않는다고. 그 후로 모든 문이 닫혀버렸어.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는 그때 다짐했단다. 내 딸만큼은 오직 진실한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가수가 되게 하겠다고. 수정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정아 할미는 무섭다. 너마저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그 말은 수정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기미가 보이는구나. 세상이 내 음악 그 자체보단 너의 신데렐라 이야기에만 열광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가여웠는지, 얼마나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런 겉핥기식 이야기만 하더구나. 수정이는 최근 인터뷰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정말 기자들은 노래, 사람들은 네 재능보다 네 과거 얘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수정아, 그 음악제 가지마.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말에 수정이는 심장이 덜컥했죠. 왜요?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다. 수정이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두가 기대하는 이 무대를 그냥 포기하라고요. 하지만 할머니 제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됐다고들 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지. 허나 수정아, 내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할 일인지 돌아보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정이는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었죠. 음악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포기하기엔 이미 늦은 듯 했지만 할머니의 염려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윤지가 수정이에게 왔습니다. 수정아 할머닌 좀 어떠셔? 응, 많이 좋아지셨어. 근데 내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무슨 일 생긴 거야? 수정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할머니의 말을 전부 털어놨죠. 윤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정아, 넌 대체 왜 노래를 하는 거야? 네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어? 수정이는 그 순간을 회상했죠. 엄마와 했던 약속을, 다시는 숨지 않겠다는 다짐. 엄마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 그럼 그냥 그걸 하면 되잖아. 남들이 뭘 바라든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그 순간 수정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죠. 어느새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수정이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다시 찾아뵈었어요. 할머니, 저 음악제 나갈 거예요. 할머니께서 염려스러운 얼굴을 하시자 수정이가 말을 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할 거예요. 저의 진솔한 이야기
제가 부르고픈 노래를 부를게요. 할머니는 수정이의 손을 힘껏 잡으셨습니다. 내 엄마처럼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냐? 네. 엄마가 못다 이룬 진짜 음악 제가 끝까지 해낼게요. 그제야 할머니께서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가져가거라. 할머니께서 꺼내신 것은 자그마한 목걸이 하나였습니다. 내 엄마의 유품이지 마지막 무대에서 착용했던 거란다. 그 스카프와 함께 말이다. 수정이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그러나 그 무대는 수정이의 상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음악제 당일 공연장은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수정이의 영상을 본 이들, 동네 주민들, 심지어 먼 곳에서 찾아온 관객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무대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수정이는 어머니의 스카프를 두르고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죠. 괜찮아, 할 수 있어.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정아. 돌아본 그곳엔 할머니가 서 계셨죠. 몸도 성치 않으신데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내 소중한 손녀의 진짜 무대를 어찌 놓치겠니? 할머니는 수정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잊지 마라. 오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무대란다. 너와 내 엄마,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주목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은 특별 무대로 이수정 양을 소개합니다. 수정은 깊은 숨을 한번 고르고 무대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떨림 대신 굳은 확신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수정은 관객들을 찬찬히 둘러봤죠. 바라보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정입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선명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가 7년간 홀로 불러온 노래입니다. 바로 엄마와 저를 이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이 노래엔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꺾이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죠. 수정은 조용히 눈을 감고 첫 소절을 읊조렸어요. 이번 노래는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층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기교가 아닌 마음으로, 완벽함이 아닌 진심으로 노래했죠. 노래가 흐를수록 관객들의 얼굴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내 진지해지더니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객석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가슴에 얹고 눈시울을 붉히며 손녀를 지켜봤죠. 수정은 노래를 부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무대라는 것을요. 화려한 조명이나 환호가 아닌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는 바로 이 순간을요.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장내에는 짧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터져 나온 박수는 이전과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깊은 감동에서 비롯된 박수였죠.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수정은 마이크를 쥐고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 겁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제 진심을 담아 노래할 겁니다. 그것이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진정한 선물이니까요. 그날을 기점으로 수정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란스럽지 않고 의미 있는 변화였죠. 진정한 음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수정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수정은 그들과 함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몇 달 후 수정이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노트를 정리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을요. 뭘까? 음악으로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요. 그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내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 그날 밤 수정은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부르는 그녀만의 노래였죠. 그 목소리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가닿았습니다. 이제 수정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진정한 가수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란 것을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숨겨진 목소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누군가에겐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 테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